네, 안녕하세요. 설입니다. 요즘 남녀분들은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먼저 그 남성분들이 발작하는 선입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집 지키는 게, ATM, 분발이, 나가서 일이나 해라, 돈이나 벌고 얘기해라, 능력 없는 놈, 이런 종류의 말들이 남자분들 발작 버튼이죠. 그럼 여성분들이 발작하는 선입견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말 듣자마자 싫어요 누르는 누나분들이 있을 텐데, 바로 집에서 애나 보지 왜 겨나와 운전대 잡냐, 집안일이나 똑바로 해라, 애나 똑바로 키워라, 그렇게 살아서 결혼은 하겠냐, 이런 종류의 말들일 겁니다. 이런 선입견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끔찍하기 싫어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일종의 고정관념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런 말들은 생각보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말들이잖아요. 우리는 왜 이런 말들을 싫어할까요? 바로 섹스, 성의 영역에서 각 성별에 맞게 발달되어 온 기능적 특성에 의해 암묵적으로 나뉜 사회적 성 역할에 의해 나온 말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섹스의 영역으로 인해 나눠진 사회적 성 역할은 절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섹스의 영역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젠더의 개념에서 파생된 사회 사상들의 대척점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자유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사회 사람들에겐 이 섹스의 영역이 불편하기 짝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에게는 더. 자, 깊게 안 들어가고 많은 부분을 생략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덜어내서 얘기하는 만큼 분석심리나 진화심리를 진지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제 의견에 비난보다는 좀 덧대는 의견을 첨언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쪽 얘기는 남성향이 될 수밖에 없고 여성분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으니 여성분들에게 좀 미리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영역은 성, 섹스 이쪽의 개념이라 여성분들에게는 무조건 시대착오적이게 느껴져서 저를 비꼬고 싶을 거예요. 나도 이런 얘기 진짜 하기 싫어. 이쪽 내 스타일 아니야. 자, 지금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제 몸이 한 5년 전에 비해 근육량이 한 7kg가량 줄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동년배 여성분 10명이 줄 서서 저랑 싸우면 절대로 저 못 이길 겁니다. 케이지에서 MMA 룰로 싸운다 치면은 제가 그냥 아주 처참하게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저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일반적인 남자와 일반적인 여자를 두고 봤을 때 신체적인 영역에서는 남성이 더 강하게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아동기 때에는 차이가 적지만 청소년기 이후부터는 남성은 대부분의 신체 영역에서 질적으로 여성보다 강하게 성장합니다. 또 발생하는 호르몬의 차이에 의해서 공격성도 여성보다 더 크고요.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도 남성의 문화에서는 어딜 가도 몸을 단련하는 문화가 보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남성은 아무리 족밥처럼 보여도 보편적인 악기 타입의 남녀를 두고 비교해 보았을 때 당연히 남성이 신체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어요. 운동을 제대로 배운 남성과 비교를 한다면 그 차이는 더 극명하게 나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신체적인 면에서 여성보다 더 강하게 발달한 한 남성이 이 신체적으로 발달한 특성과 공격성을 죽을 때까지 밖에서 막 사람 패고 다니고 망나니처럼 사는데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 남성이 자신의 생존과 번식 본능을 실현시키려면 그 남성은 이 신체적인 강함과 공격성을 사냥, 즉 일에 쏟아부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밖에서 자원을 끌어올 수 있고 그 자원을 토대로 가정을 이루며 내 자식과 아내를 지킬 수 있게 되니까요. 이런 진화생물학 얘기는 이젠 여러분들 모두 유튜브를 통해 지겹도록 들은 얘기일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악기 타입의 성인 남성은 신체적인 강함과 공격성을 죽을 때까지 일에 쏟아부어야 생존과 번식을 한다는 얘긴데요. 쉽게 생각해봐도 뻔하죠? 똑같은 동일 노동선상에서 남자가 몸이 더 강하니까 당연히 더 오래 공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크고 작은 기업의 오너들 입장에서도 신체적으로 강한 남성을 쓰는 게 더 가성비 좋고요. 그러니까 대충 신체만 봐도 남성은 밖에서 개처럼 일을 하면서 자원을 가정으로 끌어오는 쪽으로 발달 진화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조에 특화된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남성에게 잡힌 부정적인 선입견들을 생각해 보자면 자원을 끌어오는 기계처럼 묘사되는 거예요. 불쌍하게 일만 하다가 죽는 소모되는 남성 쪽으로 ATM, 나라 지키는 개 등등. 그러나 단순히 생물학적인 섹스의 관점에서만 놓고 보자면 이 선입견들은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측면이 있지요. 여성의 신체 프레임이 남자보다 약한데 조직이나 집단에서 어떻게 남자 대신 무거운 물건을 30년 동안 들어. 또 공격성도 여성보다 남성이 더 강하니까 조직에서 명예와 권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목숨까지 걸고 진취적으로 일하는 게 수월하니 남성이 외조를 담당하는 데에는 생물학적으로 합리적이게 보이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신체적인 영역에서만 여성보다 일을 하는데 특화된 쪽으로 발달되었느냐? 칼을 이용해 분석 심리를 비롯해 여러 분야의 심리학자들은 남성들도 내면의 여성적인 영역을 갖고 있고 나이가 들수록 감정과 감성적인 특성이 발달되어 가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로고스의 영역, 즉 이성적인 영역이 여성보다 더 발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성적이라고 해서 감정적이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 존나 감정적입니다.
충동성도 존나 강하고요. 다만 여성보다 표면 위로 이성적인 영역이 더 잘 보이게끔 발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남성의 감정이 흐르는 방향성이 사물, 사회, 집단, 조직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겉에서 봤을 때 우리가 말하는 이성적인 쪽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까라면 까 이런 비존중적 지시에 입닥치고 따르는 것을 여성보다 남성이 비교적 수월하게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남성도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영역이 있지만 여성보다 발달되어진 이 이성의 영역을 활용해서 자신의 감정을 죽여가며 사회에서 까라면 까야 수직적 구조인 남성들의 일터에서 안 잘리고 오래도록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이성적인 로고스의 영역이 잘 발달되지 않은 남성은 내가 무리해서 도태될 수도 있겠다. 이퀄 그러면 내 가족이 다 죽겠구나.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게 되니까 생존하려면 이성적인 사고 체계를 어떻게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단, 조직, 사물에 관한 이성적인 사고 체계는 수대에 걸친 진화 과정을 통해 남성에게 고착화되어 남성의 기제로 발달되어 온 거라고 하네요. 자, 정리해보자면 자신의 감정을 죽여가며 평생 직장에서 개같이 일하다 죽는 것이 남자다운 남자다 라는 인식이 오랜 시간에 걸쳐 남성의 선입견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은 남자의 감정 방향이 집단과 사회, 이성의 영역으로 흐르는 것과 여성보다 강한 신체적 특성 때문에 노동에 더 적합했던 탓이다. 자, 그럼 반대로 일반적인 여성분들은 집단에서의 부조리하고 억울한 일들 혹은 까라면 까라고 지시하는 일에 애먹는 순간들이 되게 많지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떠올리면서 자신과 다른 객체의 감정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감정 방향은 남성처럼 집단이나 조직, 사물이 아닌 개인적인 관계와 다른 객체 쪽으로 포커싱 되어 흐르기 때문이에요. 에로스의 영역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기질과 더불어 후천적으로 발달된 성격 성향이 남성만큼이나 공격성이 강하고 로고스의 영역을 잘 발달시켜서 이성적인 면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여성분들을 제외하고는 섹스의 영역에서 보편적인 특성만 두고 보았을 때 직장 생활에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남성이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일부 여성분들 난리 났죠. 지금 저는 생물학적인 섹스의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의 사회적 사상 개념으로 제 말을 해석해 주시지 말아주세요. 진짜 제발. 그 너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남성분들보다 어느 부분에서 더 발달되었을까요? 어느 부분에서 더 우월해 보일까? 바로 제가 아무리 육아에 관련된 책을 10권, 100권 읽어도 육아에 관련된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은 일반적인 건강한 아키타입의 여성분보다 결코 아이를 잘 볼 수 없을 겁니다. 아이가 건강한 사회성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아빠들이 아이 육아하는 영상 보신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사회적 능력이 출중한 아빠라 하더라도 아빠가 아이를 돌보면은 아내들한테 꼭 한두 번씩 혼나고 욕 뒤지게 먹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아빠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놀아주고 막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옆에서 아내가 보면 그게 얼마나 위태로워 보이고 그냥 막 둘 다 애 같아 보이고 아내분 입장에서는 두 놈 다 내가 키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내 입에서 자기야 그냥 나와 내가 할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막 이런 말들이 절로 나오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 여성에게 발달된 에로스의 영역 때문에 감정의 방향성이 집단과 사물이 아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흐르기 때문이라고 분석 심리학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에게 발달된 에로스의 영역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감정의 영역에서 특히 포용력과 모성애가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것도 여성이 이성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성분들에게도 이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감정의 기능이 더 고도로 발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한 개체가 사랑에 있어서 진정한 깨달음을 얻거나 이타성을 띠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제대로 터득할 때가 언젠지 아세요? 자식을 낳았을 때예요. 엄마가 됐을 때. 이때 여성은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여성으로서 남성보다 고도로 발달된 감정의 영역을 극단치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이 뭔가를 포용하고 있거나 모성애를 느끼고 있을 때 그 대상이 어딘가에서 해를 입는다? 이때 여성의 공격성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발산이 돼요. 이때는 남성보다 공격성이 더 커집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내 남편이 어디 가서 속상한 일을 겪었다거나 모성애를 느끼며 키웠던 고양이나 강아지가 가출을 한다던가 자식이 밖에서 맞고 돌아온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놓인 여성분들은 제가 맞짱떠도 못 이길걸요? 제 불알은 결국 터져버리고 말 겁니다. 새끼를 낳은 포유 암컷 동물들을 보면 자기 자식들이 있는 바운더리 근처에 어떤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나타나기만 해도 멀리서 직감적으로 다 느끼고 경계태세를 갖춰요. 그리고 자기 새끼가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순간 암컷 개체들은 수컷 개체보다 공격성이 더 커져 위협 대상을 그냥 찢어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애지중지 커야 할 유아, 아동기 시절에는 아이를 둘러싼 그 부적절한 환경에 즉각적인 대응을 해줘야 자식의 생존 확률이 높아지니 여성에게 발달된 감정적 기능,
포용력과 모성애의 작용이 남성보다 자식의 생존에 더 유리하게 작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가 불합리한 사회 경험을 했을 때 제대로 따지고 오는 아빠보다 제대로 따지고 오는 엄마가 더 많은 것을 예로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리하여 생물학적인 섹스의 영역에서만 보자면 남성들도 생존하기 힘든 수직적인 사회 체제에 여성이 들어가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할 바에는 남자가 끌어오는 자원을 토대로 육아를 하는 게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편리하니 수대에 걸쳐 이런 생물학적 기제가 여성에게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원을 많이 끌어다 줄 수 있는 혹은 미래의 자원을 많이 벌 것 같은 싹수가 보이는 남자를 본능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서 여성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불쾌한 선입견들이 붙은 겁니다. 여자는 애 낳는 존재다. 집에 가서 애나 돌봐라 이런 거. 하지만 이런 선입견들이 남성이 평생 개처럼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선입견들처럼 섹스의 영역에선 여성의 육아와 내조는 지극히 합리적인 부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남녀는 생물학적으로 서로에게 볼트와 너트예요. 여성의 어느 한쪽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면 남성은 그만큼 여성이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영역을 상호 보완하는 쪽으로 우월성을 띌 수밖에 없어요. 생존과 번식을 위해 서로가 한 팀처럼 굴러가게 코딩된 게 남녀라고. 근데 요즘엔 저성장 시대다 보니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결혼을 고민하는 친구들은 반대 성별이 되게 부러운 거야. 남자라고 군대 가고 싶겠습니까? 일만 하다가 죽고 싶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처럼 육아하며 집안일 하면서 쉬는 게 더 쉬워 보이고 부러운 거지. 여자라고 뭐 애 낳고 싶겠습니까? 남자들처럼 사회 나가서 돈 벌고 자유롭게 살고 싶지. 그래서 남자들이 사는 게 쉬워 보이고 부러운 거예요. 서로가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상태에 놓이는 거죠. 근데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그런 분들 갑자기 성별이 정반대로 바뀌어도 또 똑같이 서로를 부러워할걸? 요즘 현대사회엔 여성도 조직에서 직접적인 사냥을 시작하게 됐고 남성도 육아를 도맡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요시하는 시대이니만큼 인간이라는 동물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섹스의 개념보다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학습되는 젠더의 개념에서 파생된 사상들이 각광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아까 쭉 얘기한 암묵적인 성 역할, 섹스의 영역들은 요즘 시대의 사상과는 대척점에 있기 때문에 각 성별의 특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람들이 끔찍히도 싫어하는 거예요. 되게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이며 가부장적인 프레임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성별의 자유를 침범하는 선입견들은 끔찍히 싫어하고 발작하면서 성선택, 그러니까 연애나 결혼 상대를 고를 때에는 반대쪽 성별에겐 여전히 전통적인 선입견을 들이미는 측면이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으니 젠더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배우자 상대는 전통적인 사람이길 바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내로남불이 대폭발하는 겁니다. 거의 후지산 대폭발. 여자분들의 내로남불부터 극단치로 얘기를 해보자면 젊을 때 헤프게 관계지향적으로 막 어장치고 다니면서 원나잇도 좀 하고 다니고 돈은 안 모으면서 허영심 때문에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개판으로 살았으면서 뒤늦게 진지하게 결혼할 상대 구할 때 되니까 상대방은 자기 관리 잘 되어 있고 돈 잘 벌면서 집안채는 해줄 능력 좋고 인성 좋은 남자를 원하는 그런 일부 오만한 여성분들. 이런 여성분들은 자기가 살아온 삶은 존중받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여성 전체에게 결부된 생물학적인 선입견들은 극혐하면서 성선택할 때는 남자에게 절대적인 선입견을 들이미는 경향성이 있어요. 건강하고 잘생기고 귀여운 ATM 노예 남성을 찾는 거죠. 왜? 그래야 본인의 자유가 확보가 되고 생존하니까. 바로 이 부분 때문에서 사회적으로 남성분들이 내로남불을 느껴 극대노하는 거겠죠. 자, 그럼 극단적인 반대 예시로 일하는 것도 별로 시원찮으면서 인성도 안 좋아. 뭐 모임 술은 오지게 좋아하고 자기 관리는커녕 게임이나 하면서 마미 데디 컴플렉스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살았고 시간 날 때 업소도 한 번도 들락날락하고 한당주의에 빠진 철없는 남자분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가사노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능력을 기르지 않고 자기가 하려는 것만 존중받고 싶어하는 남성분들, 이런 분들이 남성에 대한 선입견에는 발작 놀리면서 막상 성선택할 때는 어리고 예쁘고 순종적인 여자를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왜? 마찬가지로 그래야 자신의 자유가 확보가 되고 생존하니까. 이런 부분이 여성분들에게 사회적으로 존나 내로남불처럼 느껴지는 거겠죠?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었는데 이런 철없는 분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점이 뭔 것 같아요? 뭐긴 뭐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골라먹고 사는 겁니다. 단 건 삼키고 쓴 건 뱉는 거죠. 자유는 달콤하니 나의 자유에 도움이 되는 사상은 오케이. 그러나 연애나 결혼을 생각할 땐 상대방에겐 전통적인 절대적인 선입견을 씌우면서 내로남불 후지산 대폭발. 물론 그 일찍 철들고 어딘가에서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연인 상대나 배우자를 찾을 때 저런 선입견을 들이미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상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현실에서 자기 분수를 망각한 채 오래도록 철없이 산 분들에게서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저런 철없는 사상을
가진 분들은 대부분 의존형, 회피형, 나르시시스트 분들이에요. 회피형 분들은 삶에 문제를 묻어두고 살다가 나중에 현실을 확 직면하니 자기가 습득하지 못한 엄격한 기준들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이고,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유를 쫓으면서 살다가 홍기가 되니 갑자기 깨끗한 척하면 나처럼 산 사람이 아닌 순수한 사람을 찾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존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역지사지가 안 되고 내로남불이 심한 거예요. 만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분들은 역지사지가 잘 안 되고 내로남불이 심하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선입견을 쌓게 되고 점차 사상이 삐뚤어지게 되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영상의 제목처럼 내로남불이 심한 사람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그냥 연애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깊은 관계로 갈 수도 없고, 깊은 관계로 가도 분명 한쪽이 존나 갈려나갈 거거든. 저런 분들은 대부분 연애를 했을 시에 그냥 자기 쪽으로 도움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원할 겁니다. 그냥 나는 이대로 살 거야. 근데 당신은 자유를 포기하고 내 생존 문제까지 해결해줘. 요즘 같은 저성장 시대엔 남자도 여자도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성별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힘이 요구돼요. 반대 성별의 기능까지 제대로 발전시켜야 하는 초월적인 힘이 요구된다고. 에로스와 로고스의 영역을 남녀 가릴 것 없이 빼지 말고 둘 다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생존과 번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 회피하고 의존하고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분들이 초월적인 힘을 내기는커녕 배우자의 심정을 이해하긴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지한 연애를 통해서 결혼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리고 생존과 번식을 꼭 이루고 싶으시다면 냉철하게 한번 본인의 선입견과 사상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내가 속한 성별의 선입견들은 싫어하면서 상대방에겐 정통적인 사상을 들이미는 게 있는지, 내가 내 자유는 존중받고 싶어하면서 상대방의 자유는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아닌지 자기 성찰을 좀 해보셔야만 돼요. 내 허영심도 채워주고 내 자유도 존중해주며 성격은 아빠 같지만 생긴 건 연하 같은 돈 잘 버는 노예 남성을 원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불안한 미래를 위하여 힘들 때마다 옆에서 섹시로 위로해주며 애 낳고 난 뒤엔 나가서 돈도 벌어다 바칠 줄 아는 귀여운 노예 여성이 필요한 건 아닌지 조금만 생각해봐도 본인의 내로남불이 얼마나 심한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생존과 번식이 쉽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죠. 생존과 번식은 기본적으로 남녀 모두가 자유를 일정량 포기하며 죽을 각오로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하긴 해요. 그래서 뭐 요즘 안타깝게 다 포기하는 추세지만, 아무튼 오늘 좀 빡센 내용이었는데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참고로 내로남불을 끊은 지 꽤 오래됐어요. 저 김치 담글 줄 아는 남자입니다.